지금부터 문장 몇 개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소풍날 우천시 장소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수학여행 시 중식을 제공합니다. 해당 시설은 금일 저녁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의 문해력 저하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장들입니다. 평소 늘 사용하는 일상어가 아니라서 뜻을 모를 수 있지 않으냐, 굳이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해야 하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두 사람의 사례를 전체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냐 지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문해력의 현주소를 가리키는 객관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성인의 경우 OECD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글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언어 능력이 연령이 올라갈수록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읽기 문해력도 지난 15년간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특히 글을 읽고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해서 어떤 문제를 푸는 것도 어려운 하위권 학생의 비율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해력 저하 문제는 어느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가장 자주 그리고 많이 보고 듣고 사용하는 무언가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일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궁금한 게 생기면 책이나 자료를 찾아 읽으면서 해결했는데요. 이제는 인터넷 검색만 하면 무엇이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필요한 것만 골라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긴 글을 읽으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거나 짧게 요약된 글, 짧은 동영상을 활용하는 게 익숙해졌고 점점 깊이 읽기와 멀어진 것이죠. 인지신경학자이자 아동발달학자인 메리언 울프는 문해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문해력은 호모 사피언스의 가장 중요한 후천적 성취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타고나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꾸준히 읽지 않으면 이해하는 힘이 약해지고 결국 문해력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22년 11월 30일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사 오픈AI가 챗GPT를 공개했습니다. 챗GPT가 공개되자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공개한 지 5일 만에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챗GPT는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학습해서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대화창에 질문을 입력하면 어떤 주제든 척척 답변을 내놓습니다. 질문하는 상대의 의도와 말의 문맥을 파악하고 이전에 나눴던 대화까지 고려해서 말이죠. 또 사용자가 잘못된 답변이라고 지적하면 인정할 줄도 알고 반대로 사용자의 질문이 부적절할 때는 답변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물론 문제 해결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어떤 질문이든 척척 답해주는 생성형 AI가 등장하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책을 읽지 않아도 되겠다. 필요할 때마다 생성형 AI에게 물어보면 되니까. 과연 그럴까요? 생성형 AI도 한계가 있습니다. 챗GPT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안내하고 있죠. 챗GPT는 때때로 잘못된 정보, 유해하거나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를 마치 진실처럼 답변하는 문제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환각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할루시네이션 사례는 세종대왕 맥북 프로 사건입니다. 한 사용자가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챗 GPT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초고를 작성하던 중 분노해 맥북 프로를 던졌다고 답했습니다. 세종대왕과 맥북 프로, 아무 연관이 없는 내용을 조합해서 질문했는데 챗 GPT는 실제 일어난 일 마냥 엉뚱한 대답을 내놓은 것이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맹목적으로 믿고 무작정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한마디로 비판적으로 읽고 가짜 정보를 가려낼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AI 기술은 앞으로도 급속도로 발전할 겁니다. 할루시네이션과 같은 한계도 있을 테고요. 앞으로 우리가 AI와 공존하려면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까요? 바로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원하는 정보나 지식을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시대, 관건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답변 내용도 깊이도 달라집니다. 질문을 잘해야 원하는 답을 얻어서 내용을 재구성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를 똑똑하게 활용하려면 질문하는 능력은 필수입니다. 질문하는 능력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저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기자가 인터뷰 기사를 쓰려면 먼저 인터뷰할 대상, 인터뷰이를 탐색해야 합니다. 인터뷰이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읽고 이해하는 겁니다. 알아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능력이 바로 문해력입니다. 인터뷰에 대해 충분히 알고 나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를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질문할 거리가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이때 깊이 생각하는 힘, 사고력이 작동합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 그것이 문해력과 사고력입니다. 미래교육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AI 시대에는 기계와 차별되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역량을 지닌 인재가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이죠. 요즘 아이들의 스마트폰 과몰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어른도 예외는 아닙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1분 1초도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삽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말이죠. 정보 과잉은 피로감을 줍니다. 정작 알아야 할 것들과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되기도 하고요. 몸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을 디톡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 우선 해야 할 것은 스마트폰 디톡스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상태, 멍하게 지내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잠깐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시간을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 그리고 뇌를 온전히 쉬게 해주세요. 저는 외출할 때는 가방에 책 한 권, 노트 한 권, 볼펜 한 자루를 챙깁니다.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기 위해서요. 정신없이 바쁜 날은 가방에 넣어둔 책을 꺼내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챙겨 넣습니다. 읽지 못하더라도 늘 읽을 준비가 돼 있어야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책은 재미와 흥미, 관심사를 기준으로 고르세요. 언제 어디서든 부담 없이 펼칠 수 있는 책, 내 마음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와 볼펜을 갖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읽을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짬이 나서 책을 읽게 되면 노트를 꺼냅니다. 기억하고 싶은 구절이나 내 생각, 느낌을 적어두는 겁니다. 기록하는 습관은 흘려보내기 쉬운 일상의 순간을 기억하고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문해력을 완성하는 건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는 사고활동입니다. 읽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게 이끕니다. 그런데 왜 글을 쓰려고 하면 한숨부터 나오는 걸까요? 아마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쓴 글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면 아이나 어른이나 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어떤 내용이든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마음껏 쓸 수 있다면요. 이 조건에 딱 맞는 글이 바로 일기입니다. 아이들도 일기를 쓰는 게 좋지만 어른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기는 나를 위한 글입니다. 자기 검열도 형식도 맞춤법도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 잠든 후나 혼자 시간을 보낼 때,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몇 줄이라도 끄적여 보세요. 요즘은 감사일기, 긍정 확언일기도 많이 씁니다.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글쓰기를 시작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글을 읽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인터넷 뉴스,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럴수록 가려 읽어야 합니다. 내용이 사실인지, 내용의 출처가 믿을만한지, 글 속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최신 정보인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글을 살피세요. 내용을 확인하고 가려 읽으세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는 걸러야 합니다. 챗 GPT도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꾸며내는 시대라는 점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